자, 민방식을 풀면은 결정되지 않은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초기 조건하고 경계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편미분 방정식이 이 변수가 좌표하고 그리고 시간이거든요. 좌표하고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된 것은 이제 초기 조건, 초기에 이 어떤 값이었다 하는 것이 주어져야 되고, 자 그리고 경계 조건의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지점에 어떤 값이 그렇고 나머지는 어떤 지점 다른 값이 어떻다 이런 것을 주어져야지 이제 이 방식을 풀고 나서 나오는 그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현의 진동, 그래서 스트링 웨이브 이 식이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y라는 것이 x와 t 1차원의 경우에 1차원 파동인 경우에 x하고 이 t의 두 개의 변수로 어떤 함수가 결정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보다시피 이 함수의 위치에 따른 x에 대한 이계비분이 존재하고 시간에 따른 또 이차미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위치와 시간에 따른 이차미분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간에 관계되는 것은 이 초기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x는 경계 조건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의 진동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시간에 따른 초기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고 2000미분이니까 그리고 위치에 따른 이 경계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스트링 웨이브의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미분 방식이 2차미분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의 이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t가 0일 때 어떤 함수 값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초기 별이죠. 초기에 y 값이 뭐냐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초기에 t = 0일 때 속도, 초기 속도가 뭐냐 그런 두 가지의 이 시간에 관계되는 두 가지의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 조건의 경우에는 이 스트링 웨이브에 있어요. x를 치료하고 xl 두 끝점이죠. 두 끝점. 두 끝점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x에 따른 2차미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하죠. 상수 결정하는 두 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이 끝점에서 값이 뭐냐 그래서 치료하고 L 끝점에서의 값이 뭐냐 두 개가 주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에 관계되는 우리가 미지의 모르는 상수를 경계 요건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경우에 두 것이 고정되어 있다. 두 것이 고정되어 있다 치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 이런 식의 경계 조건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히트 컨덕션 경우에 열전도 경우에 열전도 방정식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다시피 시간에 따른 1차 미분이 있고
그리고 이 위치에 x에 따른 1차원 열 전도의 경우에 보다시피 이제 이 좌표 x에 따른 2차 미분이고 시간은 1차 미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열 전도에서는 이 조기 조건은 1차 미분이니까 시간 1차 미분 때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1차 미분이기 때문에 T를 열릴 때 초기에 온도 분포가 뭐냐, 그것이 주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x에 따라서는 2차 미분이에요. 2차 미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열전도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뭐냐면 첫 번째, 두 경계에서의 온도.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데 x 근적에서부터 xl로 열이 이제 전달되는데 두 끝점에서의 온도가 주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G로하고 L에서의 온도가 주어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이기 때문에 끝점에서 열이 어떻게 유입되느냐, 열이 들어오는 게죠. 끝점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X골 G로 위치해서 어떤 열이 들어오고 X골 L에서 어떤 열이 들어온다. 그것이 주어져도 우리가 상수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경우에 열이 유입이 안 된다. 양 끝으로는 열이 유입 안 된다는 그러한 경계 조건을 주면은 X에 관계되는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은 이런 게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원환의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이 지점이 x 이퀄 마이너스 l이고 x 이퀄 l,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저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periodic, 그래서 x 이퀄 l, x 이퀄 0이고 x 이퀄 l이고 이 반대방이 x 이퀄 마이너스 l, 이런 식으로 이제 저런 원통이나 또는 원환의 경우에 열이 전달되는 경우에 열이 이제 열전도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주어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좀 연결되어 있다 치면은 마이너스 1 지점하고 1 지점의 온도가 같다, 그런 거 하고, 자, 그리고 x가 1 지점하고 x가 마이너스 1 지점에 열이 어떻게 유입된다, 그거가 주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x에 관계되는 우리가 모르는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파동 방정식 또는 열전도 방정식에서 x와 t에서 몇 차 방정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기 조건이 2개 필요하든지, 또는 조기 조건 1개 필요할 수, 1개만 있으면 된다든지, 또는 경기 조건은 2개 필요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고 나서 상수들이 나오는데, 그 상수들을 조기 조건과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편미분 방정식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원리는 딴 게 아니고 크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변수 분리입니다. 그래서 separation of variables인데 변수를 분리하다.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어떤 좌표 x하고 그리고 시간 t 이로 된 함수, 어떤 함수 y를 다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변수 x와 t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킴으로써 우리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변수 분리. 그래서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편미분 방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y는 x하고 t의 함수수.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어떤 이 변수에 대한 미분, 이것은 x에 대해서 1차 미분이고 t에 대해서 1차 미분이죠. 자, 그래서 편미분 방식이죠. 자, 그럴 경우에 변수를 분리하자 그런 이야기죠. 변수를 분리하는데 이 x와 t니까 어떤 x에만 관계되는 어떤 함수 x하고 t에만 관계되는 함수 t의 곱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 x, t를 x에 관계되는 함수 곱, 그리고 t에 관계되는 함수 t의 곱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미분 방식의 y 대신에 y에 잡으면은 x에 대한 2차 미분이니까 t에 관계 없잖아요. t에 관계 없이 t는 그대로 있고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잖아요. 뒤에 것은 x는 관계 없고 t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t 프라임이고 x.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9xt를 나눠주면 9xt를 나눠주면은 무엇이 t는 떨어지고요. 9x분의 x 2차 미분이고, 그리고 이 오른쪽은 t분의 t 2차 미분. 그래서 식이 이런 식이 되는 게죠. 그래서 변수가 분리되었잖아요. 이건 x만의 함수고 이건 t만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그야말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보다시피 이 x만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이 t만의 변수로 된 식하고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저걸 만족해 주려고 하면은 상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x만의 함수고 t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다 이거죠. 같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x하고 t는 다른 게 있는데 결국 그게 같다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떤 상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 우리가 마이너스 람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은 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람다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람다 값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뭐냐면은 람다가 0인 경우, 그리고 양인 경우, 음인 경우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포지티브 되고 0, 네거티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어떤 해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저 람다 값을 갖다가 플러스 0, 마이너스 했을 경우에 경계 조건이 있다면은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 있다면은 만족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든지 자, 그래서 지금의 예에서는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다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람다가 0인 경우. 자, 람다가 0인 경우는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니까 결국 x에 대한 것은 x2' 0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9x x2' 이게 0이니까요. 그래서 x2' 0이잖아요. 그래서 0인데 저걸 적분하면 뭡니까? 적분하면 c1x, c2x 이거잖아요. 한 번 적분하면 c1이고 두 번 적분하면 c1x, c2x 플러스 c1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t에 대한 것은 t 프라임이 0이죠. 0이니까 이게 상수잖아요. 적분하면 상수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이 y라고 하는 것이 y1, 이건 람다가 0의 경우에 어떤 해가 x 곱하기 t니까 x는
C1 이것이면 C3니까 그래서 이거 상수를 갖다 딴 곳으로 하면 AX 플러스 B죠. 그래서 람다 이퀄 0인 경우에서는 저 묘방식 해가 AX 플러스 B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람다가 마이너스다, 네거티브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은 항상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알파 제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9x분의 x2 프라임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그럼 이거 나오잖아요. x2 프라임 마이너스 9 알파 제곱 x가 0. 저건 보면 사인 코사인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이잖아요. 그래서 좀 적분하고 보니까 면방식 좀 쉽게 이제 해가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3알파죠. 그래서 제곱이 돼야 되니까 제곱이니까 3알파죠. 3알파 x 3알파 x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C4 C5 상수가 됐겠죠. 자, 다음에 t 경우는 t 프라임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죠. 자, 저걸 딴 것이 아니고 익스포넨셜이죠. 익스포넨셜 알파 제곱 t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익스포넨셜 알파 제곱 t 코사인 하이퍼블릭 그래서 알파 제곱 t 사인 하이퍼블릭 저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y2로 할 수 있겠죠. 람다가 음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람다가 양인 경우. 자, 그럼 알파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을 하면 되니까. 이 경우에는 x의 경우에는 x2 프라임 플러스 9 알파 제곱 x가 0이죠. 저건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3알파의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3알파 x, 사인 3알파 x 상수하고 t 경우에는 t 플러스 알파 제곱 t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t. 자, 두 개 곱하면 이 y라는 것이 x하고 t 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상수 a3, b3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t 코사인 사인. 저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경우에 람다 이퀄 0 경우에 우리가 해가 y1이 보였죠. 람다 이퀄 마이너스 알파 제곱 경우에 y2가 보여졌고 람다가 알파 제곱일 때 y3가 보여졌죠. 세 가지 경우에 각각 보여졌잖아요. 보여졌으니까 일반적인 해는 뭐 C1 Y1 C2 Y2 C3 Y3 C가 똑같은 C가 앞에 썼으니까 뭐 이걸 갖다가 D 계속 썼고요. C를 계속 썼기 때문에 DI가 D1 상수니까요. 자, 이 세 가지니까 세 개 다한 것이 D1, D2, D3는 이제 적당한 값입니다. 그래서 자, 저런 식으로 이제 현미분 방정식이 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초기 조건하고 경계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 상수들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상수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이 이제 주어진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저 상수들이 결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는 열전도 1차원 열전도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 열전도에서 1차원이니까 막대 경우, 막대 경우에 여기서 열이 이쪽 전달되는 거죠. X0하고 X에 전달되는데
이 조기 조건이, 그래서 이 위치에서 온도 분포, T = 0일 때, 조기에 이제 이 막대 안에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 주어진다는 거지. 자, 경기 조건은 0인 경우, L인 경우, 막대가 길이가 L인데, 0인 경우에 0. 그래서 0 주어졌어요. 끝은 온도가 0이다. 그래서 끝에는 온도가 열이 안 들어가고 끝에는 온도가 일정히 유지됐다. 자, 그러면 이 안에 X는 0, L 안에 예를 들어 4인 형태로 주어진다든지 fx가 사인 L분의 파이 X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중앙에는 가장 크고 높고 온도가 그냥 높고 그 다음에 주가에서 0이고 여기도 0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온도 분포가 주어졌다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 초기의 온도 분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fx는 그냥 나중에 여러 가지 예를 갖다 보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초기의 온도 분포가 주어졌고 양 끝쯤 온도가 주어졌죠. 경계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열전도 방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변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온도 관리해서 T는 온도입니다. 온도. 자, 온도 T가 결국 위치 X하고 시간 T의 함수잖아요. 함수니까 위치에 관계된 함수, 위치에 대한 관계된 함수하고 시간에 관계된 함수. 그래서 T가 주로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타우 그리스 문자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위치에 관계되는 함수 X하고 시간에 관계되는 함수 타우의 곱수로 온도가 T가 주어지니까 저것을 갖다가 이 열전도 방정식에 대입을 시키고 대입시키면은 이쪽에는 시간에 대한 미분모가 있으니까 X는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는 미분 안 되고 시간에 대한 T 프라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위치에 대한 그만 두 미분을 했으니까 위치에 대한 두 미분하고 시간은 미분 안 되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미분 방식을 고쳐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저기서 양변에 x타워분의 1로 곱해줘요. 그래서 x타워로 나눠주죠. 나눠주면은 결과적으로 이쪽에서는 x분의 이쪽이죠. 이쪽에 봅니다. 나눠주면은 타워 떨어지니까 x분의 x2 프라임 되고, 그 다음에 예타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서는 타워분의 타워 프라임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두 개의 x만의 시각하고 t만의 시각이 같다 말이야. 같다는 건 이게 상수밖에 안 된다 이거죠. 변수가 다른 그런 함수가 두 개가 같으니까 같으려면은 그것이 상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x에 대한 식은 이런 식으로 보내지고요. 타워에 대한 식은 이런 식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분리됐죠. 그래서 변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초기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 초기 조건을 갖다가 여기 맞춰가지고 x, t 곱수로 맞췄으니까 이 초기 조건 하는 것은 타워만에 관계되잖아요. x하고 관계 없잖아요. 초기 시간에 대한 관계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 시간에 대한 관계되는 거니까 이 타워 0일 때 fx가 초기 조건이 그렇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초기 조건이 고쳐 쓸 수 있고, 자, 경기 조건은 위치가 0이고 L일 때, 그래서 x에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x가 0이고 L일 때 0이다. 그런 식으로
조기 조건, 조기 조건, 경계 조건을 저런 식으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람다가 0인 경우는 이게 0이니까 x2 프라임이 0이고, 자, 이거 접근하면 c1 더하기 c2x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서 경기 조건을 읽어봐요. 0일 때 0이죠. 0일 때 이거 0이니까 c1 0, c1이 0이 되고, 그리고 x 1일 때는 c1은 0이니까 c2 L이고, 이 0이니까 결국 c2와 L은 0이 아니기 때문에 c2 0이고, 그럼 c1, c2 다 0이잖아요. 자, c1, c2 다 0이니까 해가 없잖아. 해가 뭐 저거는 0이기 때문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람다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람다 음이다.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음이라고 했을 경우에 보면요. 자, 그럼 x2 프라임이 람다 x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가 0이니까, 자, 저거는 바로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참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이잖아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x2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 제곱 x가 0이니까 이 해는, 저 유광의 해는 사인 하이퍼블릭 또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C3 이 사인 하이퍼블릭 알파 x 플러스 C4 코사인 하이퍼블릭 알파 x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 경기 조건을 읽어보면 x가 0일 때 읽어보면 x가 0 읽으면은 이 사인은 x가 0을 읽으면 사인 하이퍼블릭은 e to the 알파 x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x잖아요. 자, 그러니까 x가 0을 넣으면은 c3가 0. 맞아요. 0을 C4 맞죠? 그래서 사인 하이퍼블릭 0이고 0이 되어버리고 0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만 이것이 이제 코사인 하이퍼블릭 0는 1인데, 그래서 왜냐면 알파 x 더하기 2 마이너스 알파 x 2니까 1이죠. 1인데 C4가 살아남죠. C3는 0이죠. 자, 그래서 이 x를 0을 때 0이니까 C4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C4 0이니까 요거만 살아남았죠. 요거만 살아남는데 여기다가 xl을 잡으면 사인 하이퍼블릭 알파 L이죠. 여기 0이 돼야 되죠. 경계 조건이 하나. 그런데 사인 하이퍼블릭 알파 L은 익스포넨셜 알파 L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L이죠. 이거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0이 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경우도 우리가 주어진 경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람다 이꼴 0인 경우하고 람다 이꼴 마이너스 알, 그래서 0인 경우하고 네거티브인 경우에 얘는 저 경계 조건을, 조기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 이 람다가 양인 경우에 알파 제곱인 경우에, 자, 경우에 x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제곱 x니까 결국 코사인 알파 x, 사인 알파 x의 해가 얻으시고요. 자, 저기다가 이 경계 조건을 넣어보면은 x가 0일 때는 코사인은 이거 사인은 맞죠? 0이고
고사인 1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C5가 0이죠. 자, 그래서 요거만 살아남는데 x가 1일 때 1 잡으면 알파 L인데 여기서 0이죠. 사인 0이 들어가면은 요 각이 알파 L이 n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 알파 n이 n파이고 L은 1, 2, 3, 4 이런 값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람다라는 것은 알파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십니다. 자, 그리고 x n인 경우에 6에다가 sin L분의 n파 x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한 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타우에 대한 해는 타우는 에타 람다 n 타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exponential이죠. exponential 마이너스 에타 람다 t고요. 그리고 람다가 L분의 n파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면 타우는 저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도 xn이 n이 그래서 이 해가 많잖아요. n이 1, 2, 3 뭐 이런 식으로 무한대 가는데 이건 x가 n인 값이고 이건 마찬가지로 xt가 t도 tn이죠. 타우 n이죠. 타우 n. 자, 그래서 해는 n인 경우에 해는 x에다가 타우 구한 것이니까 이런 해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반 해는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가야 되죠. 무한대까지 이걸 갖다 전부 서메이션 되는 아주 복잡한 식이 됩니다. 자, 저게 이제 해. 자, 그래서 저기 해인데 우리가 초기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초기 조건이 t 이퀄 0일 때 온도 분포 fx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저걸 갖다 이용하면은 t 이퀄 0을 잡으면은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fx 되죠. 자, 저기서 개수 an을 갖다가 an을 구할 수 있겠죠. fx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다가 sin L분의 n파이 x를 구해가지고 적분하면은 이쪽에 sin L분의 n파이 x고 또 sin L분의 n파이 x인데 이것이 m하고 n이 같지 않으면 0이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좋습니다.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을 때는 2분의 1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n만 살아나면 하죠. n과 n이 같을 경우에 양변에 우리가 sin L분의 파이 x를 해가지고 적분을 했죠. 적분을 했을 때 n이 n인 경우가 살아남았으니까 an이고 L분의 2에다가 fx로 sin.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개수가 보여졌어요. 개수가 보여졌으니까 이 개수를 여기 넣으면 되죠. 여기 요걸 넣으면 이 이제 해가 최종적인 해가 저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해가 좀 복잡하죠.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얘가 소유 조건과 경계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미질 수는 없잖아요. 저기서 이제 그 결정해야 할 상수 값은 없잖아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n이 위에서 무한대까지 이 항들을 다 더해주는 것이 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n 제곱이니까 익스포넨셜이니까 n이 크면 클수록 아주 급하게 아주 빠르게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를 구했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좀 간단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가 상수, 하여튼 20이라는 상수 값이다. 20도 C다. 그래서 T 올리기 때 온도가 20도다. 그래서 요 끝은 0도로 했으니까 요 안쪽은 요 0도고 요 안쪽은 20도. 일정하다. 그런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 fx 대신 20을 넣으면 되니까 n이 20제곱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접근하면 값이 나오잖아요. 값이 나오니까 그 AL을 대입시키면 이러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걸 갖다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처음에는 지금 이럴 때는 그냥 안에 좀 20도고 이 끝만 0이죠. 0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t = 0, t = 10초 정도 올 때 요거는 20도 있지만 요거는 온도가 끝이 0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0도 C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리는데 n이 대충 한 10까지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요. 왼쪽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이 온도가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0도 가겠죠. 0도 가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중앙 지점의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외곽 온도 0도에 맞춰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여주는 이 그림은 길이가 1m, 요소가 1m, 그리고 예타 값이 0.501 미터 제곱 퍼 세컨인 그러한 물질, 막대. 그래서 이런 막대가 있습니다. 이런 막대에 x 불량이고, x L이고, 끝점 0도, 처음에 20도 C 했을 때 온도들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것을 보죠. 처음에 T 불량이죠. T 불량일 때니까 T 불량일 때 3, 4인 L분의 FIX 요거죠. 처음에 이제 온도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끝점으로 0도예요. 끝점 0이고 중앙이 가장 크고 4인 함수적으로 4는 L분의 FIX 이런 형태로 이제 초기 온도입니다. 초기 온도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은 3, 4인 20 대신에 4인 L분의 FIX인데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L1이죠. L1 밖에 안 되죠. 사실 A1이죠. A1이 계수 항액되고 A2, A3이 다 0이고 그래서 L1만 살아남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도의 위치와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온도가 점차적으로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이 이제 해를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T에 따라서 또는 X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편미분 방정식에서 조기 조건, 경계 조건이 주어지면은 미분 방정식 풀면은 미지수가 나오는데 그 미지수를 우리가 조기 조건과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편미분 방정식 두 가지의 이 조기 조건과 경계 조건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